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좀 더 보기 좋게 그래프화 시키면 좋겠죠?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 우리 한번 봤죠? 빅데이터 첫 시간에 우리 이거를 응용한 사례를 한번 봤죠? 워드 클라우드 나온 거. 안 봤나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텍스트 마이닝이랑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것 분석을 해보면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웹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트위터라든가 여기서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그냥 표로 정리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정리해 주면 한눈에 딱 와닿죠. 가운데 있는 게 가장 큰 단어들이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 2.0 그 중에서 컨버전스가 이렇게 글자가 크면 이게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를 한눈에 딱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주로 쓰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그래픽 비주얼라이즈하게 보여주는 이런 툴들도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에요.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서로 친구 맺고 있죠. 그러면 이 각 사람들마다 어떻게 링크가 돼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서로 링크예요. A가 B랑 A랑 B랑 카톡 맺어져 있고 B는 C랑 카톡 맺어져 있고 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쭉 보면은 눈으로 한눈에 와닿을 수가 있죠. 누가 가장 핵심 인물인지를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 사람의 관계도죠. 관계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SNS 분석 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그림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연예계 마당발.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이거를 이 툴에다가 넣고 돌리면은 누가 가운데 핵심 인물인지. 그죠? 이제 이런 게 쫙 퍼집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걸 이용하면은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뭔지, 어떤 특정한 공정이 있으면 이 공정으로부터 다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 인사 관리할 때 사람들 인맥 이런 거를 쭉 해가지고 누가 가장 핵심 인물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낼 수가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인데 그거를 이제 숫자만 가지고서는 눈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보면 인터넷으로 올라와 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를 그래픽 툴로 많이 만들어준 게 있죠.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만든 거 있었죠. 구글에서 만든 동그라미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 여러 가지 출생이라든가 이걸 연도별로 지나가면서 변화되는 거 보여줬죠. 이제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 있어요. 그 툴이 이겁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분석한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쫙 뿌려줘요. 이렇게 홈페이지랑 연결해서. 그러니까 웹페이지랑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툴들도 있고요. 그럼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툴들도 있었고 아까 전에 구글에서 만든 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쭉 관리해 놓은 것 중에 하나 샘플이 이 마인즈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인즈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마인즈앱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아키텍처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소스 데이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빅데이터 처리 흐름도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빅데이터, 소스 데이터들을 이렇게 어떻게 갖고 오고 그걸 어떻게 저장 처리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시각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아키텍처 또는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한눈에 쫙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요거는 이제 이 마인즈랩이라는 회사가 사용하는 그 이제 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내부 데이터들이 있고 외부 통신사 데이터, 뭐 공공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소셜 데이터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와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는지 이렇게 다 정리를 딱 해놨죠. 한 그래프 이제 도표 하나로 정리를 해놨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개발은 따로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을 따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회사들마다 이제 전문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제 제품화 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